네, 양지수 보합권입니다. 개장할 때 패기롭게 시작했던 양지수가 상승 부분을 조금 반납하면서 지금으로서는 코스피, 코스닥 0.04 혹은 0.4% 정도 소폭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런 가운데 중국장에서 오늘 개장 소식 상당히 크게 상승을 하며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0.6% 하락 마감이었는데 지금 1.54% 상승으로 시작합니다. 탄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우리 장에 힘이 돼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 시작합니다. 이사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주말 사이에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 좀 빠듯하게 달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각 이슈에 대한 해석 좀 전해주시죠. 원래는 그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죠. G20 정상회담에서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이 두 가지를 같이 다룰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시장이 오늘 밤 이제 열려 봐야 알겠지만 G20 정상회담에서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해서 휴전을 돌입했죠. 근데 주가가 시간에서 오르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휴전이라는 용어는 사실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고 멈춰 있어야 휴전인 거죠. 기존에 있는 관세 부과는 지속하고 추가 관세를 부과 안 하겠다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무협상 재개를 했다 정도로 시장을 받아들이는 것을 해석해야 되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벌써 이 휴전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 나왔고요. 3천억 불에 대해서 무협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추가 관세는 없다라는 얘기는 벌써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과 뭔가 대화를 나눴지만 새로운 이슈는 없다. 하웨이를 좀 살려준다 이 정도 있을 수 있어도 그 이상의 뉴스가 없었다라는 게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미국장에 오늘 밤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뉴스에 비해서 사전에 나왔던 뉴스나 G20에 대한 기대감에 대비 시장 이슈는 아주 조그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미국장의 본장이었을 때 실망 매물 나올 확률을 제가 볼 때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은 올랐어요. 한 0.28% 올라서 십자 도지 후에 또 십자 도지가 나왔어요. 일단 방향성을 모색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시장의 기대치만큼 크지는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다. 물론 현재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예측하지 못하죠.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어차피 나온 뉴스 외에는 없다는 거고 휴전이라는 용어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소강 상태,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과대 해석을 해서 휴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휴전이라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부과했던 관세도 멈춰야 합니다. 근데 그 관세는 멈추지 않죠.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무협상이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시장은 골병이 될 거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빠른 시간에 합의가 안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굉장히 어려운 상황. 만약에 이 상태를 지속된다면 결국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G20 정상회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윗골이 맞고 떨어졌고요. 십자도지가 나왔는데 오늘 밤 어떤 게 나올지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시간에서는 1% 정도 오르는데요.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근래에 한 이틀 동안 시간에서 0.56%, 7% 올라오고 번장 열리면서 다 빠져버렸던 미국 시장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모습이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되겠죠. 만약 그 모습이 나온다면 시장이 G20 정상회담에서 원하는 만큼의 재료가 안 나온 걸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를 보면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이렇게 해석을 할 거냐에 대한 이슈인데요. 제가 볼 때는 큰 진전이 있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닌 것 같다라고 답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난번 하노이에서 실패가 난 상태에서 다시 만난 거는 긍정적. 자, 문제는 뭐냐면 로드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시그널을 뭔가를 주긴 줬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걸 해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올라갔다가도 더 못 가고 밀리는 양상. 근데 사실은 이 시간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코스피를 잠깐 띄워놨었는데 아마 지난주 목금요일에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일목균형표는 목표치를 절대 속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시장도 그래서 좀 이상하다 계속 지켜봐라 하는 이유 그건데요.
이게 코스피예요. 코스피에서 후행 스팬을 쫙 그어보면 이평으로는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어요. 근데 일목으로는 1, 2하고 연장해서요. 이렇게 깨졌었어요. 깨졌다가 다시 되돌린 곳까지 갔고 여기서 오늘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코스피는 상승을 하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냐면 눌러야 됩니다. 아니면 시간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조정이. 그래서 이격을 열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코스피는 지금 올라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이평을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서 200일선까지 갔고 200에서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일목은 그런 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인정 안 하고 이거를 보면 음봉 두 개로 해서 윗꼬리 부분 메워줘서 뭔가 힘을 비축하는 과정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은 국면이다. 오늘 최고점을 돌파가 어떻게 되느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좀 기울이는 매매가 좀 필요할 것 같죠. 물론 원달러가 1150원까지 갔다가 또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1160원에서 1180원 사이에서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 자체적인 내적으로 좀 안정이 취해야 되거든요. 그게 경상수지 적자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 1150원 밑으로 떨어지면 시장의 경상수지라는 그 악재로 인해서 어떠한 재료가 가도 그 상승폭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달러가 내려온 거는 어쩌면 가짜의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같이 해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나라 시장이 제가 이제 이걸 연결해서 말씀드렸는데 영업이익이요. 코스피 영업이익이 석 달째 내리막길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를 의미할까요? 16%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기업의 영업이익이 안 좋으면 시장이 가긴 굉장히 어려워요. 장이 아무리 좋을 수 있는 어떤 매크로 환경을 만들어줘도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도 종목별로 이게 방향성을 가지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국내 시장이 지금 정말 위기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종목도 제가 아마 더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해소가 돼야 됩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설비 투자 기업이 있어야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무협상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하신 무협상은 재개만 냈지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는 생각에서 시장이 더 갈 거를 바라는 건 제가 볼 때는 굉장한 모험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려운 장이지만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